국민 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게 1,400여 건입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장 차관과 공무원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서 국민 추천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한 인물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 후보자,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 선정에 국민 추천을 받겠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등에 쪽지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추천 인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면 정식 임명 절차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국민이다. 그분들의 의지를 좀 반영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온 거고요. 그냥 그분들이 반영했다고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인사혁신처에서 다 검증하고 또 선발하고 검증하고 논의를 해갖고 좋은 분을 갖다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8년지기, 그러니까 40년 가까운 세월을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생생하게 걸어온 길을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 당선 직후에는,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는 좀 홀가분하다, 울컥하다 이런 신경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취임 이후에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지켜보셨습니까? 역시 굉장히 고난을 딛고 희망을 만들어온 그런 삶을 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그다음에 시장, 도지사를 거쳐갖고 대통령까지 이르렀는데 역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시장, 도지사로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와 또 3년 동안 제1야당의 당대표 또 대선 후보를 하면서 폭넓은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또 그리고 빠르게 국정을 좀 안정시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취임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실 여러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는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정치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인선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실용주의 인선이라는 평가, 그리고 친정형 인사다라는 평가가 지금 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용주의 인사죠. 왜냐하면 국가 굉장히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내외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내적으로는 내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고 자영업자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세 전쟁이 지금 사실상 시작된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수위가 없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인물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총리 후보자라든가 비서실장들, 현재까지 임명된 수석들, 굉장히 검증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들을 잘
잘 해나갈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통합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탕평 인사라고 하면은 보수 쪽 인사를 데려오는 게 좀 상징적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수 쪽 인사를 데려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선 과정에서 뭐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몇 분들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그에 맞게 필요한 역할들이 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탕평 또는 통합의 의미를 준다고 하면 결국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찍지 않았던 그 40%가 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절히 잘 소통하고 또 그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야당이 할 수 있게 인정하고 또 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 와서 첫날 취임 선서를 마치고 국회 오광수 민정수석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한때 오광수 민정수석을 의원님께서 추천을 하셨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네. 가짜뉴스라고 부인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오광수 민정수석은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예. 대통령과는 같은 반이 아니었지만 저는 같은 반이었습니다. 예. 그런 인연들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동안 연락을 해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아니고 다만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통 검사였지만 큰 무리 없이 수사를 해오는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또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오광수 수석을 임명한 건 나름대로 그분이 대통령의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의지에 관련해갖고 예. 충실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 그리고 인사검증이라든가 또는 뭐 권력기관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강원식 비서실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런 인사다라고 그렇게 임명 이유를 밝혔는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이라는 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했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시행령을 고쳐갖고 확대 해석하면서 이걸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갖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그런 형태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예. 검찰은 기소 또는 공소 유지만 하는 또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중 한 명이시고요. 의원님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여러 물망에도 오르셨는데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 주문받으신 그런 역할은 없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뭐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총리 후보라든가 뭐 비서장은 굉장히 적임자들이 왔고 또 제가 기획재정위원장도 하고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국회가 좀 정치를 복원시켜 갖고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도 여러 번 드렸고요. 예. 그 소위 그 7인회라고 하는 건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통령 출마를 그 결심하셨을 때 이 대통령을 아는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였던 거고요. 그게 7명이었습니다. 네. 그중에 제가 제일 선수가 높아갖고 좌장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면 뭐 이재명계 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좌장이시고 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충실한 동지 그리고 다른 뭐 어떤 역할이 우리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서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순수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갖고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는 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이라는 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했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시행령을 고쳐갖고 확대 해석하면서 이걸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갖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그런 형태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예. 검찰은 기소
또는 공소유지만 하는 또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을 대통령실의 어떤 출장소, 여의도 출장소로 여기면 안 되거든요. 여당도 입법부 일원입니다. 입법부 행정부의 관계는 건강한 그 견제와 균형,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여당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과 정부가 또는 대통령실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의 바닥 민심을 여당에서 모아갖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갖고 그걸 정리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평적 당청 관계, 또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과정에서 또 시정의 여론들을 또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또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좀 전달하는 역할을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끔 쓴소리를 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신데 그럼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예. 대신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무거운 과제를 맡아갖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입니다. 그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계에 좀 변화를 바라고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 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지난 20일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게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94명이 이미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 주로 배치돼 주택 안에 들이닥친 토사를 치우고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제방 등도 복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앞으로도 지속 투입하겠다며 하수구나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 제거 등 수해 예방 활동에도 적극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 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란 걸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호텔 숙박 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최소한 특검의 소환이나 재판 출석 등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다며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신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며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모든 검사가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이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빠진 채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드디어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 그동안 각 후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광양만권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들이 산업과 관광 분야에 집중했고 지역의 오랜 아픔이라 할 수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채택해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지만 각 정당들이 내놓은 선거공보 공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 유족중앙회에서 각 대선 캠프에 말하자면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답변을 아직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기본법 등의 특별법이 공약되고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과 맥을 같지 않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계속 폐기돼 오다 지난달 국회에 다시 발의돼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 피해 지역 6곳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여수에서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관심이 지역의 아픔까지 어루만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법무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 등 1심 판결 2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 사건이 한국전쟁 전후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 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으로 오래 고통받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고 여순 사건 평화재단과 평화공원 유치의 당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홍보관을 역사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해 가족과 신원이 확인된 경우도 있어 추가 발굴 작업과 조사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유해가 놓인 재단. 유족 대표들이 희생자 넋을 기리며 제례를 올립니다. 광양시 진상면 매티제에서 찾아낸 유해 9구. 9개월간 조사를 거쳐 유해와 함께 탄피와 신발 등 유류품 46점도 발굴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유해 봉안식이 광양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희생자분들의 유해를 정성껏 발굴하여 유족품으로 모시는 서름과 통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봉안식에서는 지난해 담양군 옥천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최근 신원이 확인돼 아버지를 찾은 아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버지의 위패를 전달받은 노년의 아들.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이 많아 기뻐만 할 순 없습니다. 자식으로서는 아버지를 모셔서 반갑습니다. 그분들도 속히 빨리 진행 절차가 돼서 특히 추가 발굴 작업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유족과 대조하는 작업 등은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고려 차돌골의 유해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족
유족분들의 일가족 검사, 유족분들 유전자도 검사를 해서 또 희생자분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민족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7년.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당시 희생자만 11,0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발굴된 유해는 봉안식을 마치고 국가묘역인 세종시 세종추모의 집에 안치됐습니다. 최근에 삼총교육대 피해자분을 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봤더니 소멸시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호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대통령실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삼천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민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겁니다. 이 음악하고 악기 다룰 때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예? 딴 생각 안 들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클 수 있게 더 열심히 도울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따셨어요. 안 되는 이빨에서 무서우면 안 되는 시작도 중요하지. 시작은 반, 마무리가 반이니까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할 수 있겠다. 시설이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냐고. 임시 시설이라도 여기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걸리지 뭐 입수하려면 그동안 어떻게 해요? 일단 법사위 예산 신청할 때 증액 요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안 두드리고선 안 돼. 여러분들 역할이 여기 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상처받지 않은 애들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의 그 상처를 보듬고 치료해주고 하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여러분들이 사실 참여감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을 이게 법무부나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 사실 이게. 왜 그런 데 세금 쓰냐? 아니야. 그런 데 쓰지 않게 되면 10배 쓴 게 많은 비용 사회가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교실이 옛날에 지어진 거라서 작은데 40만 넘게 지금 써야 되는 또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그러니까 좀 더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그래가지고 좀 중장기 계획 해놓고 단기적으로 확정되는 뭔지 당장 쌓아줄 테니까 좀 해보라고. 어쨌든 다 상처 입었으니까 분노심이 끌어오를 때 운동하는 게 많이 분노를. 나도 운동을 안 하고 그랬으면 진짜 나 우리가 조폭도 먹혔을 가능성이 많다.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운동을 통해. 애들인데 잘 먹이고 키워갖고 나가 사고들 치지. 애들 그냥 나가서 또 사고 나면 그 사회가 훨씬 더 사회가 큰 거야. 10배, 몇백 배가 큰 거야.